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20대 후반부터 30대인 친구들이 진짜 연애 고민이 많거든요. 특히 30대인 친구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야, 이제는 진짜 없어." 근데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이제는 없는 걸까 아니면 원래도 없던 걸까?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20대 때에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수 자체는 20 대가 많은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수는 언제나 적었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어쩌면 그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 숫자 안에서 내가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 나의 안목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몰라서 지난 연애들을 계속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저랑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한테 어떤 사람이 잘 맞지?' 이거를 저는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밸런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말고 그냥 육각형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를테면은 잘생긴 사람이요. 어릴 땐 저도 정말 얼굴 많이 봤어요. 잘생긴 사람 만나고 싶었죠. 근데 이제는요. 차은우를 봐도 두근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은우 너무 멋있지만 '내가 저 사람이랑 사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귈 수는 없거든. 근데 옛날에는 '혹여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잘 보이면 날 바라봐 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여웠죠. 근데 지금은 뭔가 차은우 같이 생긴 사람은 그에 맞는 장원영 같은 여자를 만난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은 나 안 만날 거고 나 안 좋아할 거니까.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긴 그 사람의 생김새나 능력보다도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였던 것 같거든요. 그 제 주변에 이제 "연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자체도 되게 괜찮아. '얘 연애하면 하겠는데?' 하고 주변에 관심을 표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거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 눈에 차는 사람은 자기를 관심 없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들 겪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점을 만나게 됐을 때 내 눈에도 차고 상대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할 때 그때 전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 만나는 방법 순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부터 현실적인 이상형 목록을 세우는 겁니다. 일단 저도 이상형 목록을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중요한 게요. 눈을 낮추고 타협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남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 객관화부터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된 사람이 상대를 만날 준비도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를 너무 객관화하지 않고 나를 너무 높게 쳐서 너무 이상형 목록으로 써 놨다.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준에 근거해서 '나는 이런 사람 만나면 잘 맞겠다.' 하는 이상형 목록을 제가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비속어 안 쓴 사람 만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나도 비속어를 안 쓴 사람이 돼야겠죠. 그리고 "흡연 안 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면 나도 그렇게 비흡연자여야겠죠. 근데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이 그래도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연봉이 적어도 8천 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럼 나도 그만큼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요. 반면에 "나도 연봉 8천 이에요. 그래서 나도 연봉 8천 넘는 남자 만나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그 수가 적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집안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면 내 집안도 괜찮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집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 적어진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조건적인 걸 따지자고 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고 챗GPT한테 써 줘 이러면 챗GPT가 잘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이상형 목록은요. 그런 세세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만날 사람의 분위기였어요. 저의 목록엔 이런 게 써 있었거든요. 오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잘 씻는 사람, 예민한 사람, 잘 안 아픈 사람, 농담 좋아하는 사람, 침착한 사람. 신기하게 제가 그때 한 30 가지 썼는데 그 안에 돈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거는 써 놨어요.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니까 이걸 다 종합을 해 보면
대화가 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원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저는 연봉이 뭐 8천이 넘는다. 그 사람 집안이 좋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랑 대화가 찰떡으로 잘 통할까? 미래를 비슷한 눈높이로 설계할 수 있을까?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보다 중요한 거는 진짜 그 사람을 이력서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로 봤을 때의 뉘앙스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오히려 목록화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8천이 넘는데 내가 연봉 8천 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같이 얘기하면 할수록 기빨리고 돈 얘기밖에 안 하고 맨날 일만 해. 그럼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사람이라는 건 연봉 8천이 아니라 나랑 대화하고 나랑 시간 보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돈 그 자체보다 돈을 벌 자질, 그걸 더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잘 씻는다는 것부터가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 거고, 예민하다는 것부터가 센스도 있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잘 안 아프다는 것부터가 기본 에너지가 건강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니까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거 말고 그 사람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 그 사람의 자질을 볼 수 있는 항목들을 이상형 목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내가 과하게 요구하는 건 아닌가라는 자기 객관화를 항상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만나 줄까?'를 계속 따져가면서 만들었을 때, 그때가 진짜 현실적인 이상형 목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일단 이성을 많이 만나 보세요. 뭐 정말 모임이 돼도 좋고 어떤 업무적인 관계가 되어도 좋아요. 일단 이성이라는 존재, 뭐 동성이랑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이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상대성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많이 늘려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잠재적 연애 상대가 아닙니다. 나의 상대성과 친구가 될 수 있어야 연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이 어색한 사람 혹은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사실 성별 불문하고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본적인 배려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저는 그 결혼했을 때 부부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배려라는 게 무엇이냐? 나랑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려는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본 '아 이 사람 진짜 괜찮다.' 하는 사람들 보면요. 남녀 가리지 않고 진짜 두루두루 친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착하지만 너무 수줍어 가지고 "전 이성 친구가 없어요." 하는 경우도 전 주변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일단 이성과 친구가 되는 경우부터 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연애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친구만 됐다 하면 자꾸 고백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아주 높은 확률로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뭐 그런 경우겠죠. 근데 그렇게 고백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건 그냥 거절하면 돼요. 근데 고백 공격 시도 때도 없이 하지 않는 그런 이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들과 한번 친구로 지내 보세요. 그들과 일단 사귀진 않더라도 왜 친구가 일단 되고 왜 일단 알아두는 게 중요하냐. 그래야 내가 친구로 둘 사람, 그리고 내가 사귈 사람, 이건 오히려 친구를 많이 가져봐야지 그 기준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성을 만나본 경험으로 내가 못 견디는 지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남사친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 그 친구들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 애들이 괜찮은데 제가 연애를 하자고 하면 얘들이랑은 못 사귀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죠. '얘네가 부족한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면면이 내가 연애한다고 가정했을 때 되게 많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랑 안 사귀고 저에게 고백 공격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저에게서 어떤 걸리는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성 친구를 사귀는 김에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저는 제가 못 견디는 것들의 목록을 좀 적어 봤는데 이런 거였어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 경제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사람, 자격지심이 심해서 내 성취가 상처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머지가 다 잘 맞아도 이런 거 한두 가지가 있으면 연애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뭔가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 설레지 않아서 힘들어요.' 한다면 내가 왜 설레지 않는지 그 나의 설렘을 막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내가 이성을 소개팅으로 만나든 친구로 만나든 만나 봐야지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꼭 만나 보란 얘기를 한 건데 그냥 만나는 거에 그치지 말고 내가 어떤 거는 못 견디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번 기준을 세워 보세요. 그 안에서도 '이건 고칠 수 있나? 고칠 수 없나?'를 생각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이성 친구가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 한번 예의주시해 보세요. 그게 막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너무 막 성격적인 것도 좋고 다정하고 배려도 좋고 그런데 스타일이 진짜 아니다 한다면 그게 이제 고칠 수 있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또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생긴 거 그냥 체형 자체가 그냥 내 취향이 아니다. 이건 못 고쳐요. 근데 단순히 옷을 못 입는다? 이거는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꺼진 친구도 한번 다시 보는 거. 이런 데에서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갈게요. 네 번째.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된다예요. 일단 1, 2, 3 번에서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기준을 세우는 거였는데 내 기준만 세워서는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만 세우느라고 연애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네 번째가 진짜 실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사귀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이 1, 2, 3 번을 거쳐 봐야 어떤 목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사귄다고 했을 때 혹은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 근데 그걸 딱 기준을 세워 보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가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목록을 쓰고 친구도 사귀어 보고 '이런 건 진짜 못 만나겠다.' 하는 그 '안 된다.' 하는 지점까지 세워 본 다음에 그때서야 '나도 이제 좀 바뀌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저를 좀 바꿨었어요. 그게 제가 30대 초반에 했던 노력들인데 뭐 대단한 걸 바꾼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일단은 저를 이제까지 좋아해 줬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저랑은 그 대화가 잘 되는 느낌? 어떤 면에서는 좀 똘똘한 느낌 같은 게 좋았대요. 그래서 '그런 건 내 장점이니까 냅두고 내가 뭐가 아쉬울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제가 항상 좀 쇼컷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쇼컷이 남들이 봤을 때 '성격적으로 좀 고집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단발로 머리를 좀 부드럽게 '인상도 바꿀 겸 길러보자.' 한 것도 있었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는 꼭 연애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연으로서 활동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연으로서 나를 스스로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도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옷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특이한 노력을 따로 덧붙였다고 하면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진짜 책도 되게 많고 유튜브 영상도 진짜 많아요. 그것만 봐도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뭐 '인간 다 똑같아.' 하면서 내가 그 상대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공부하려고 들지 않으면 정말 그 대화가 안 통합니다. 저도 그때 공부를 하고 나서 느낀 게 '나 생각보다 되게 여자네.' 그리고 '남자들 생각하는 거 진짜 다르네.' 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고 제가 알게 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쪼끔 더 배려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때 그동안은 정말 사람들이 저를 냅뒀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냅두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웃기죠?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딱 두 가지예요. 이상형 목록,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 기준을 세운 다음에 '내가 그에 걸맞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나를 다듬은 순간부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낚시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낚고 싶은 물고기에 맞춰서 미끼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미끼도 없으면서 '내가 그냥 저 상어를 낚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찌를 던진다고 상어가 그걸 무는 게 아니잖아요. 상어도 큰 고기 줘야지 먹잖아요. 그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나도 그런 사람으로 나를 스스로 준비시키는 거. 이게 되게 실천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사람 중에서 눈에 찬 사람이 없다면 내가 봤을 때 좋은 사람에게 그때는 다가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남편이 했던 방법 중 하나인데요. 남편이 이제 저에게 감사하게도 다가와 준 케이스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남편 뭐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남편 말고도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 쪼끔씩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남편에게 끌렸을까?
그게 되게 좀 킥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저에게 다가온 사람들 다 결혼 못 했고 남편만 저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나를 어떻게 꼬셨어?"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꼬시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정말 우문이고 현답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연애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상대를 꼬시려고 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저도 그런 유튜브도 많이 보고 저도 막 꼬시려고도 해 보고 실제로 꼬셔 봤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꼬시려고 하는 행동, 되게 일회성인 행동이다 보니까 나 자신도 그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했을 때의 설렘은 굉장히 단발적이고 이게 나랑 오래갈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했던 거는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해 주고 싶은 것들을 묵묵히 해 주는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오히려 잘해 주면 질리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들키면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저 좋아하는 거 티가 다 났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어 이 사람 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지?' 라고 호기심이 생겼던 게 진짜 오히려 남들은 꼬시려고 하는 세상이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게 나중에 특히 30대 되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쟤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나한테 사랑에 빠진 척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30대 꼬시긴 더 어려워져요. 근데 오히려 찬찬하게 잘해 주는 사람? 결국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어필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기술 쓰는 것보다도요. 그냥 진중하게 진정성 있게 '나는 너에게 이런 걸 잘해 주고 싶어.' 해서 잘해 주는 거.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해 줬던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되게 심하게 넘어졌었어요. 근데 남편이 약이랑 이런 거를 산 다음에 저희 집 앞에 걸어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걸어 두고 가면 너무 소름 돋으니까 "너 부담스러워할까 봐 너 지금 다치고 아프고 힘드니까 만나는 것도 부담될 것 같아서 그냥 문 앞에 걸어 두고 갈게. 그리고 옛날에 저희 집 놀러 온 적 있었거든요. "그 집 주소 맞지?" 이렇게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다정해요. 진짜 오히려 내가 아픈 거를 막 핑계로 더 만나고 더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더 부담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잘해 준다라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오히려 배려하면서 부담 안 느끼게 하면서 상대에게 필요한 걸 해 주는 거? 근데 그런 거를 했을 때 우리는 되게 많은 진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약에 발견을 한다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다.' 아무튼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이상형 목록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에 근거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루두루 다양한 이성을 한번 만나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내가 그들을 만났을 때 설레지 않은 이유, 내가 상대를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 이건 못 견디겠다 하는 것들을 그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 또한 내가 정리한 목록에 근거를 해서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좋은 사람이 되는 노력을 해 보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먼저 다가가 보는 거.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다섯 가지를 다 하고 있다 하는 분이라면은 솔직히 저는 6 개월 안에 연애를 못 할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하고 있음에도 내가 그냥 절대적으로 만난 사람의 풀이 없다. 이렇다면 일단 밖에 많이 나가세요.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밖에 많이 나가거나 소개팅을 많이 하면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테크트리더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잘 씻고 자주 나가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다 보면은 언젠간 기회가 오니까요. 너무 그거를 막 의식적으로 오히려 힘들게 애쓰지 말고 내가 더 좋은 사람 되는 거 이걸 가장 노력하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연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서 오히려 정말 더 트인 시선으로 오히려 우리가 압박이 들 때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면 '아 나는 나 자체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땐 진짜 연애라는 게 선택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따라보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께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이야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무튼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